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커트 실링이 명예전당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아니, 포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5% 이상의 득표율을 얻어야 하며 은퇴 후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해 최대 10번까지 도전할 수 있는데요. 버트 블라일레븐이 14번째 투표에서 들어가고 짐 라이스가 15번째 투표 막차를 타기도 했지만 이제는 최대 15번에서 10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에 지명타자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2019년 10번째 투표에서 85.4%를 얻고 극적으로 들어간 바 있습니다. 쉴링은 올해가 9번째 투표였는데요. 2018년 6번째 투표에서 51%, 2019년 7번째 투표에서 61%, 2020년 8번째 투표에서 70%로 매년 10%를 끌어올릴 때까지만 해도 올해 입성이 확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실링은 401명의 투표 인단 중 285표를 얻어 71.1%에 그침으로써 75%의 헌액 기준에서 6표가 모자랐고 이번에도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3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을 보였던 쉴링이 1.1% 증가에 그친 건 트럼프 시위대가 벌인 의회 난입 시위를 지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쉴링은 명예전당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명예전당이 실제로는 명예전당이 아니라 명성의 전당이기 때문인데요. 쉴링은 역대 18명밖에 해내지 못한 3천 탈삼진 달성자이자 3개의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가지고 있는 역대 최고의 포스트 시즌 에이스 중 한 명이며 통산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79.5는 페드로 마르티네스의 83.9, 마이크 무시나의 82.3, 놀란 라이언의 81.3, 톰 글래빈의 80.7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69.0의 존 스몰츠와 64.2의 로이 할러데이 등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문제는 쉴링이 트럼프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선동적이고 대단히 위험하다는 데 있는데요. 감독이었을 때 자신의 팀을 걸고 도박을 했던 피트 로즈, 라파엘 팔메이로 같은 약물 선수들이 있지만 은퇴 후 정치적인 활동으로 인해 명예전당에 못 가는 사례는 처음 같습니다. 재밌는 건 명전 탈락이 발표된 후 쉴링이 내년 마지막 투표에서 자기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한 거였는데요. 사실상 내년 입성도 어려워 보이는 쉴링은 오피니언이 아니라 선수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베테랑 위원회에게 판단을 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베테랑 위원회는 감독, 단장, 심판, 행정가와 명예전당 투표에서 떨어진 선수들을 재심사에서 들여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16명 중 역시 75%에 해당되는 12명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은 조지 브렛, 로드 커루, 로빈 욘트, 데니스 에커슬리, 에디 머리, 아지 스미스 같은 명예전당에 입성한 레전드들과 샌디 앨더슨, 데이브 돈브로스키, 월트 자케티, 테리 라이언, 덕 멜빈 같은 전현직 베테랑 단장들이기 때문에 베테랑 위원회를 통한 입성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베테랑 위원회를 통한 입성은 기자투표를 통해 들어가는 것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쨌든 투수 쉴링을 정말 좋아했던 저로서는 참 답답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자초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전에 베리 본즈와 로저 클레멘스를 10번째 투표에서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있어서 막차를 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19년 7번째 투표에서 59.1%, 2020년 8번째 투표에서 60.7%였던 베리 본즈는 올해 9번째 투표에서 61.8%, 2019년 7번째 투표에서 59.9%, 2020년 8번째 투표에서 61.0%였던 클레멘스는 올해 9번째 투표에서 61.6%에 그침으로써 본즈와 클레멘스 또한 이제는 어려워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둘을 지켜보고 있는 에이로드도 명예전당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쉴링, 본즈, 클레멘스가 모두 실패함으로써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명예전당 입성자가 없게 됐는데요. 기자투표를 통한 명예전당은 2014년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프랭크 토머스, 2015년 랜디 존슨, 페드로 마르티네스, 존 스몰츠, 크랙 비지오, 2016년 켄 그리피 주니어와 마이크 피아자, 2017년 이반 로드리게스, 팀 레인스, 제프 베겔,
2018년 짐 토미, 치퍼 존스, 트레버 호프먼, 그리고 블라디미르 게레로, 2019년 마리아노 리베라, 마이크 무시나, 에드가 마르티네스, 로이 할러데이, 그리고 지난해 2020년에는 데릭 지터와 레리 워커가 들어간 바 있습니다. 비록 올해 들어간 선수는 없었지만 명정 가능성을 크게 높인 선수들은 있는데요. 2019년 두 번째 투표에서 17.2%, 2020년 세 번째 투표에서 35.3%였던 스칸 롤레는 52.9%를 얻음으로써 빠르면 내후년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네 번째 투표에서 49.1%를 얻은 오마 비스켈, 세 번째 투표에서 44.9%를 얻은 토드 힐튼도 막차에 가깝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섯 번째 투표에서 46.4%를 얻은 빌리 와그너와 네 번째 투표에서 33.9%를 얻은 앤드류 존스는 설령 기자 투표를 통한 헌액에 실패하더라도 베테랑 위원회 헌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편 내년 1월에 발표될 명예전당 투표는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실링, 클레멘스, 본즈의 마지막 해이자 신입생 중에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데이비드 오티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유격수 마커스 시미언과 토론토의 1년 1,800만 달러 계약의 의미를 분석한 영상은 이승용 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다른 스토브리그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조지 스프링어, 트레버 바우어와 함께 FA 빅3 중 한 명이었던 JT 리얼무토는 결국 필라델피아 필리스에 남았습니다. 5년 1억 1,550만 달러 계약은 빅마켓 구단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필라델피아가 정말 잘 챙겨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필라델피아가 리얼무토를 놓치면 하퍼가 어네피를 띄울 거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무조건 리얼무토를 잡을 거라는 예상을 한 바 있습니다. 리얼무토의 계약은 비록 버스터 포지의 9년 계약, 조 마우어의 7년 계약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310만 달러의 평균 연봉은 2,300만 달러의 마우어와 2,000만 달러의 몰리나, 1987만 달러의 포지와 1825만 달러 그랜다를 제치는 포수 역대 신기록에 해당됩니다. 리얼무토는 공수주 뭐 하나 빼놓을 것 없는 최고의 현역 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얼무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토론토가 노리는 리얼무토는 누구인가 영상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저스와 저스틴 터너는 계약 기간을 두고 계속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토론토가 시미언을 데려갔기 때문에 이제 터너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게 됐는데, 알려지지 않은 두 개의 미스터리 팀이 터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정말이거나 혹은 에이전트의 언플일 수도 있습니다. 미러키는 계속해서 조시 헤이더의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암 핸드릭스가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3년 5,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좌완 브래드 핸드가 워싱턴과 1년 1,050만 달러 계약을 맺었으며, 커비 H가 1년 550만 달러 계약으로 토론토에 입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다저스가 조시 헤이더 영입에 도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저는 토론토가 조지 스프링어보다는 선발 투수 영입에 더 집중하고 중견수는 제키 브래들리를 데려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브래들리는 내셔널리그가 지명타자를 쓰게 되면 뉴욕 매츠가 데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